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었던 뉴스는 한 주일의 마지막인 금요일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대통령의 별장에서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이지만 그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클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담 빼고 그 밖에 미국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뉴스들을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 18명, 합쳐서 19명이 트럼프가 범죄 조직단의 보스, 나머지가 말하자면 공범자들 해서 조지아주에서 기소된 겁니다. 많은 혐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13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선거를 불법으로 뒤집으려고 했다. 그래서 160가지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법을 쓰고 가짜 주장들을 하고 했었다 하는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그럼 조지아주의 공화당 분위기가 조금 바뀔까요? 조지아주의 공화당은 2024년도 선거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2020년도에도 불과 만 얼마 표 차이가 났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780 몇 표인가를 찾아내라고 했잖아요. 총무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리고 finally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틀렸다. 부정선거 없었는데 부정선거라고 거짓 주장을 했어 하고 기소가 된 뒤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왜 브라이언 캠프가 공화당의 후보로 예비선거 후보로 나오지 않았는가 애통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모든 후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도 그때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줄을 서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법무부가 잘못했다, 특별검사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유일하게 공화당인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가 그때도 그랬고 지금은 아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공모자들이 기소되고 난 뒤에는 트럼프가 틀렸다. 부정선거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보다는 본인들의 사리사욕보다는 당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브라이언 캠프가 예비선거에 나왔으면 트럼프랑 한번 대적을 해볼 만했는데 이렇게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4년도에도 또 조지아주가 격전지가 될 것은 분명하고요. 브라이언 캠프는 처음에 주지사가 될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받았어도 주지사가 돼서 조지아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선거 끝나고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원성을 샀죠. 그래서 재선에 나갔을 때는 트럼프가 본인이 지지한 사람을 딱 앞에 세웠는데도 브라이언 캠프가 73% 이상의 지지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이겨볼 만한 사람인데 하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공화당에는 비극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사만평을 보시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그니처와 마찬가지인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네요. Make America네요. 아메리카가 아니라 America Great Again. 이게 바로 조지아주에서 마피아를 소탕하는데 적용을 하는 그 법을 적용을 해서 그 법의 이름이 약자로 리코, R-I-C-Co거든요.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저는 이 시사만평 아주 좋아합니다. 가장 인상적이기도 했어요. 조지아주에서뿐만이 아니라 뉴욕에서도 연방에서 제일 먼저 마피아가 미국이 아주 세니까요. 그런 마피아를 잡는 법을 만들어 놓고 조지아주에서도 10년 뒤에 연방법을 좀 참고를 해서 만들었고 뉴욕에도 마찬가지예요. 루디 줄리아니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시장하기 전에. 검사로 마피아를 막 구속했죠. 그 반마피아법에 따라서. 그랬더니 지금 이제 일단 감옥에서 2층 침대를 같이 쓰면서 아래가 신참이 쓰네요. 위에는 다 C간지 뭔지 하고
이 마피아 보스 차림이잖아요. 이 더브 이 단추에 그 선글라스에 수염도 조금 있고 얼굴에 보니까 야, 그 범죄 폭력의 흔적이 있네요. 근데 루디가 딱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나요? 본인이 기소한 사람과 같은 침대를 쓰는 같은 범죄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시사만평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번째 토론, 다음 주에 이제 첫 번째 토론이 팍스에서 있는데 그 토론에 나가지 않는답니다. 뉴욕타임즈의 취재 결과가 맞다면 오늘 그렇게 보도를 하던데요. 대신에 터커 칼슨 쇼에 나간답니다. 참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못하는데 얼굴 뜨거워서 이 터커 칼슨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보였고 무슨 김정은 만나러 갈 때 그 존 볼튼이 각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데 가 있어 하고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몽골인지 어디인지로 보내버리고 터커 칼슨이 북한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터커 칼슨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터커 칼슨 갔다 와서 뭐나 알고 있는 듯 얼마나 방송했는지 모릅니다. 북한에 대해서 제가 정말 코웃음이 나왔다니까요. 참. 그런데 그 터커 칼슨이 또 그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연락에 방송을 해주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멸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동료들과 텍스트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터커 칼슨 팍스에서 쫓겨나서 이제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방송에 첫 번째 토론회에 안 나가고 그날 거기에 출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토론회에 안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을 당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토론회에 나가려면 뭐 서명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예비선거에서 지더라도 공화당 예비선거를 무조건 지지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헌 같은 그런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기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토론에 안 나간다. 이건 아마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본인은 후보가 되려고 나온 게 아니라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고 말도 엄청 잘하고 논리 정연하고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되기 싫어서 안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참 이리하여 모든 건 나 혼자 되는 일이 없어요. 론 디센티스에게는 아주 어려운 토론의 밤이 될 겁니다. 8월 23일이. 항상 선두가 있으면 같은 그룹에서 저 선두를 눌러야 내가 올라가잖아요. 글쎄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토론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동안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 대해서 왜 트럼프를 기소해? 했었던 공화당의 후보들이 얼마나 트럼프를 공격할지는 모르겠지만 몇 사람들은 할 것 아니겠어요? 알칸소의 전 주지사라든가 아사 호친슨, 크리스 크리스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 공격의 화살이 그럼 누구에게 갑니까? 트럼프 다음에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 론 디센티스에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인의 뜻과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정치에선 다시 한번 증명이 됩니다. 그런 걸 럭이라고 하죠. 운이라고 하죠. 그리고 론 디센티스는요, 워낙에 로봇처럼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토론에 나가면 사람 냄새를 풍기는 것,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누가 패기 누난이라는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가 말했던 것 같은데요. 론 디센티스는 본인의 전화기가 충전되지 않았으면 본인의 전화기 그거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현대인들은 그거 충전시킨다고 누구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 그거 플러그를 빼서 본인의 전화기에 충전할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이 또 얼마나 험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연방 수사국이 개입을 합니다. 풀튼 카운티, 조지아주, 여러 배심원들, 그리고 무슨 검사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협박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서 결국은 그 풀튼 카운티에서만 관리를 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연방 수사국이 개입해서 수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대배심원들 사진, 얼굴, 주소 이런 것들 다 공개한 사이트가 아니 그
그런 저질 사이트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저질 사이트를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아주 좋은 사이트라고 말합니다. 그게 좋은 사이트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DNA가 다른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심원들, 카운티 공무원에 대한 위협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반복적으로 법원 같은 데는 지금 폭탄을 터뜨리겠어. 뭐만 다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뭔가가 나쁘다 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런 험한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꼭 사무실에 나오지 않아도 되면은 위협이 아주 강해지는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지금 조지아주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돼서는 뭐 정규방송 시간에 전해드렸던 것은 아니지만 캐나다와 프랑스 이중 국적인 56살의 한 여성이 22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징역형이냐면, 그리고 징역 다 형을 살고 나오면 캐나다로 추방하게 돼 있는데 2020년 9월 달에 그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집에서 만든 그 독성 리신, 뭐 이거 만지거나 그 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면 뭐 76시간 몇 시간 안에 36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안에 집에서 뭐 여러 가지로 만든 그 리신을 넣었다는 겁니다. 백악관에 도착하지 않았죠. 그 전에 FBI가 이거를 찾아냈고, 그리고 이 여성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에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본인의 이 계획이 실패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본인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액티비스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텍사스주의 어떤 뭐 법 집행관에게도 편지를 보냈었어요. 2019년도에. 그리고 뭐 운전면허증 없이 미국에서 운전하고 하다가 뭐 10주일 구금된 적도 있는데, 아무튼 미국에 들어올 때 뭐 총, 뭐 칼 이런 것도 가지고 들어왔었고 해서 꼭 일반 요즘에 조지아주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만 위협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도 이렇게 벌을 주는 겁니다. 예전에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도 미시시피의 한 남자가 똑같이 리신 같은 것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도 발각이 돼서 25년 선고를 당시에 받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미국이 선거철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사 만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가 있고, 코끼리 가운데 보니까 헌터라고 사진이 있죠? 그런데 막 뭐가 얽혀 있는데 보니까 왼쪽 위에부터 보면은 naked photos, 막 옷 안 입고 이런 포로, 어떤 사람들은 또 이 포로 뭐 미성년자인데 막 이런 얘기 막 하면서 하는데 그거 풍자 사이트에 나온 사진이고 실제 사진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또 많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뭐 세금 안 냈었던 거 또 뭐가 있죠? 작아서 안 보이는 것이 또 있는데 랩탑, 브리즈마, 이게 우크라이나의 본인의 아무런 에너지에 대해서 지식 없이 뭐 한 달에 몇만 달러인가를 받았다는 것, 차이나 뭐 등등해서 이것저것 엮어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보세요. 누가 있어요? 아버지 조가 있잖아요. 아들의 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게 아버지와 다 연관이 됐으니까 바이든이 탄핵감이다. 이걸 지금 공화당이 하고 싶은데 된 게 없어요. 딱 하나 있네요. 하나 X표 지어진 것은 총기 살 때 본인이 마약 했었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한 것과 세금을 의도적으로 2년치를 마약하고 이럴 때 안 냈다가 나중에 낸 거. 그것을 사실은 그 검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었던 검사와 감옥에 가지 않고 이렇게 그 플리디를 했었는데 그걸 판사가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한 그런 판사입니다. 이거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해서 그게 안 되고 특별검사 손에 넘어갔죠. 오늘도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할 때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도 헌터 바이든 이 얘기를 물어보더군요.
바이든 대통령의 답은 고전입니다. 그건 특별검사가 지금 있고 법무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어려운 겁니다. 이만큼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은 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줄로 엮어봤자 바이든까지 가지가 않잖아요. 줄이. 아버지가 이걸 뭐 도와줘서 돈을 벌었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 이게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증인이 없고 하나도 제대로 된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이 발등을 찍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또 다른 시사만평 보시면요. 코끼리가 서 있죠. 빙산의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빙산 아래 보면은 evidence against Trump. 트럼프에 대한 증거가 산더미인 거예요. 산더미 그 위에 서서 계속 코끼리는 얘기합니다. 바이든 범죄 가족, 바이든 범죄 가족, 전부 지금 바이든 범죄 가족, 범죄 가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메아리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엊그제 제가 박스의 여론조사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처음엔 사람들이 아유, 저 대통령 아들이니까 저렇지 원래 저런 거 뭐 살 때 총기 살 때도 체크를 안 했다고 그게 감옥살이 할 일은 아니고 세금도 1년, 2년 뒤에 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사실은 조금 더 심각하게 저렇게 기소가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가 계속 메아리로 바이든 범죄 가족, 바이든 범죄 가족, 바이든 범죄 하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거기에 세뇌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같은 시사만평이 나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전거 타다 넘어지기도 하고. 조조. 위에는 헌터입니다. 다 큰 아들이 50살도 넘은 53살인가 그렇잖아요. Riding with Biden 해서 조가 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들을 태우고 이 자전거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서 가장 힘든 아킬레스 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현재까지는 조지아주에서의 기소라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헌터라는 아들이죠. 그래도 이 헌터 지금도 백악관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아주 가깝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로 이 아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들이 잘못이 있다고, 마약 중독이라고, 중독이었었다고, 지금은 거기서 헤어나오고 있다고 자랑스럽다고 얘기하는 아버지잖아요. 보통 아버지로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큰아들도 이렇고. 하와이에 살고 계시는 분들, 국방부가 700명의 군인을 하와이에 또 배치를 이미 일부 했고 한답니다. 해양경비대원 140명. 아직도 산불이 두 군데에서 꺼지지 않아서 진화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청소도 있고 복구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신 분께 일단 이불 드리고 침대 드리고 하지만 돈은 $700밖에 안 드리잖아요. 물론 보험 처리가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하와이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특히 이제 마우이에도 한국 분들도 1000명은 조금 안 되지만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은 다 도와드렸을 겁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본이 200만 달러를 돕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돈으로 돕지 못하거나 돕지 않으신 분들은 생각만으로도, 왜 생각과 생각이 차곡차곡 모여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기운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하와이에 계시는 분들께는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도 그 같은 마음이다 하는 거 전해드립니다. 카테고리 4의 허리케인이 지금 멕시코 쪽에서 쭉 캘리포니아 쪽으로 오고 있는데요. 오면은 이제 일요일쯤에 열대성 폭풍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지금 텔레비전에서 이 내용을 보도하니까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once in a generation or maybe longer type of storm. This will do infrastructure damage. This will wash out roadways, may take out bridges, and put an awful lot of water in places where people live. This just isn't a desert system. So 130 mile per hour storm, the latest advisory. 네, 이제 이게 뭐 시간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뭐 시속 얼만큼의 바람,
이런 것은 변할 수가 있고 기간 산업 같은 것도 해를 줄 수가 있고요. 이 허리케인 힐러리죠, 이름이. 그 알파벳 순서대로 가니까 허리케인 힐러리는 워러, 물, 홍수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람도 굉장히 심하게 분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사막의 단비처럼 내리다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또 네바다라든가 유타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애리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2,600만 명이 돌발 홍수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거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제 집에 가다가 가솔린 넣어야지 되거든요. 가솔린도 미리 넣어 놓으시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버란디노 전부 토요일 밤부터 월요일 밤까지 홍수주의보 내려졌습니다. 뭐 로스앤젤레스에 이렇게 열대성 폭풍 이런 거는 뭐 8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1939년 9월 24일 이후에 처음. 그리고 어떤 지역은 지금 열돔 때문에 너무너무 덥고 가장 더운 여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춥죠? 이상하죠? 에어컨이 있어서 춥겠죠. 자, 그리고 오늘 하나 제가 보너스 기사를 전해드리겠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콤이라는 그런 러시아가 이렇게 땅이 있으면 한 북서쪽에 자치국, 공화국입니다. 그 크기는 꽤 커요. 캘리포니아주만큼 되는데 그 콤이라는 곳에서 농업 장관이었던 데니스 샤로노프 씨, 이분이요 미시건주에서 트럭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농림부 장관을 하기 전에는 다른 일을 했었는데, 그 농업 장관을 하는데 그 러시아 공화국, 러시아에 속한 그 공화국인데 거기서도 워낙에 부정부패가 심하잖아요, 러시아도. 그래서 관료들이 부패하는 그 고리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왕따 당하든지 해고 당하든지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일어나고 그날 어떤 토지와 관련돼서 부패된 어떤 일을 했어야지 되는데 본인이 그걸 안 한다고 해서 해고당했대요. 해고당했는데 이분이 48살인데도 왜 또 징병 통지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미국에서 버몬트주에서 1995년도에 공부한 적이 있답니다. 미국으로 가야지 되겠다 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뭐 두바이를 통해서 또 멕시코까지 와서 멕시코에서 걸어서 난민 신청하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도 거길 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합니다. 이 콤이라는 곳의 농업장관인 데니스 샤로노프 씨도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에서 지금 난민 신청을 하고, 요즘에 이제 미시간 오데오 인근 뭐 이런 데서 트럭 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본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거기 농업장관이 낫지 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부정부패가 심하고 여기서 깨끗하게 그냥 돈 벌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자랑스럽다고 하고, 텍사스에도 계셨었나 봐요. 텍사스 너무너무 덥다고, 여기 오데오 이 미시건주에서 일하는 게 천국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2022년도 9월 달에 탈출하셨네요. 2022년 2월 24일에 침공을 했었잖아요. 한때는 뭐 인스타그램을 하셨는데 막 농부와 사진 찍고 양복 입고 이런 분들이, 이분이 이렇게 해서 트럭 기사니까 많은 곳을 다니잖아요. 미국의 45개 주를 지금 다니셨답니다. 원래 농업 장관 하기 전에 관료는 처음 했는데 농업 분야에서 10년 동안 일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 코미 공화국에서. 그래서 아무튼 러시아 무슨 주변에 코미 공화국 같은 데서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이제 거의가 돈을 훔치려고 정치를 한다. 정치인 되면 돈을 이렇게 번다, 훔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리하여 키르기스탄에서 두바이에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걸어서 신청을 했고,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에서 이렇게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 대해서는 서부가 너무 아름답다, 여행하고 계시네요. 대단한 모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다음에 갈 곳은 엘라바마. 그런데 저는요, 이분의 이 기사는 가디언에서 읽었는데
아니 48살이면 가정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지? 그 여러 가지 안전 때문에 혼자 오셨는지 가족과 같이 오셨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나라의 체제가 싫어서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가족이 같이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여러 가지 여기 계시던 거기 계시던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디언에서도 보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요. 위켄드 에디션 마치고요. 그리고 뭐 일요일에는 일요일이지만 한국은 월요일이고 탑뉴스 브리핑도 해드리고 또 한번 보죠. 여러분들 아주 기쁜 주말 맞으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